다시 처음부터 수열부터 다시 이야기해요. 수열이 뭐죠? 민지야, 수열이 뭐지? 누누이 말하는데 괜찮아. 이거 어차피 너네 1년 뒤에 할 거잖아. 아직도 1년 뒤야. 만 1년 뒤야 진짜. 그때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용어는 기본적으로 좀 들으면 알아놔야지. 무슨 뜻인지 정도는. 공식이나 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야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부모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수원 특강 들었구나? 그래, 그거 뭐 배웠어? 오늘은 뭐 수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수열이 뭔데? 그거? 문제는 풀 줄 아는데 그게 뭐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수열이 뭐예요? 정의역이 네,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하였을 때 그때 그 나열된 수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가 나열되어 있다.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라고는 하지만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함수값을 나열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함수의 어떤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단어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N자리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A1,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N을 넣었죠? 그럼 얘는 N번째 항.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랑 빗대서 뭐 fx가 있었다면 수열에서 an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해 드렸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말할 때 fx 말고 gx 이렇게 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수열이 있을 때 an이라는 수열을 놨으면 다른 수열은 뭐라고 놓을까? pn이라고 놓으면 돼요. 알파벳 순으로. 또 다른 수열이 있어. 그건 뭘까? cn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도 지금처럼 an, bn, c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얘를 n번째 항, 일반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그 관계식을 정리해둔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표현을 배웠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전에 막 이렇게 숫자 나열한 다음에 야 이거 그럼 n번째 항 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얘기 한다면 끝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함수하고 수열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수들을 막 나열해 놓고 그 규칙을 너한테 찾으라고 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저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네한테 얘가 어떤 수열인지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그 규칙이 갖고 있는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얘기해 드릴 거임. 자, 등차 수열이에요. 같은 차이를 이룹니다. 수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 차이가 똑같아. 그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잘 봐야 돼. an 플러스 1. 자,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습니다. 몇 번째야? 몇 번째야? n 플러스 1번째야. 됐죠? 얘는요. 몇 번째야? n번째 항에다가 여기서 t는 상수. 어떤 수를 더했을 때 n번째 항에 어떤 수를 더했을 때 그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항에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같은 차이를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첫 번째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이 9고요. 세 번째 항이 15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올까요? 9가 옵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2. 그 다음 누가 올까요? 얼마씩 커지고 있죠? 30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똑같이 더해지는 이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네, 공통된 차이다 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값으로서 표현이 되네.
마찬가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이 3을 더하면 그 세 번째 항이 나오는 상황이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에 나오는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린 얘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나는 지금 플러스인 상황을 얘기했지만 이 똑같이 더해지는 그 값이 음수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30, 25, 20,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5.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5씩 작아지고 있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5를 더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공차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일단 기본적인 표현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뺐을 때는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 자, 당연히 n이 k보다 더 클 때를 얘기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친구 15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어. 그럼 얘는 봐. 15번째니까 15번째 써있는 숫자잖아.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와.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공차 하나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와. 그럼 이때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한테 공차를 몇 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지.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 3번 더한 거지. 맞아?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4개 더한 거야. 맞아? 그럼 일단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4개 더하면 15번째 항 나올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둘을 빼주면 남은 건 뭘까? 12죠? 그 12는 우리가 15에서 3을 뺀 값으로 관찰이 되지? 맞아? 저기 15번째 하고 여기 세 번째를 서로 빼볼게.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몇 칸 날까라는 표현인 거거든. 맞아? 그 한 칸이 공차 하나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얘는 n-kt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이 k를 넘겨서 n번째 항은 k번째 플러스 n-k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k 자리에 1을 대입하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일반항을 A1,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 우리가 초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돼요. 네, 초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공차.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렵지 않게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예를 또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다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될까?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표현되겠지? 자, 전개해 볼게요. 뽕뽕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3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등차 수열에서 물어본다고 저기 10번째 항이 누구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누구 넣으면 돼? 10 넣으면 되겠죠? 10 넣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인지 내가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첫 번째 항 쓸 거고, 두 번째 항 쓸 거고, 세 번째 항도 쓸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써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우린 규칙을 발견하면 규칙에 맞게 값을 적절히 대입해서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관찰해 보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내가 관찰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변수는 n이거든.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pn 플러스 q n에 대한 1차식. 그럼 이때 이 n 앞에 있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n 앞에 있는 수 n과 곱했을 때 n의 개수는 바로 뭘 의미해?
공차. 그래서 여기 N 앞에 마삼 있어? 이게 무슨 수열? 공차가 마삼인 등차 수열. 그래서 이때 우리가 P를 공차라고 바로 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겠죠? 1 대입한 값은 P 플러스 Q. 첫 번째 항은 P 플러스 Q이고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물론 Q를 넘겨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P자리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P가 온다. 첫째 항에서 공차를 뺀 값이 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P가 넘어가서 그렇게까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를 그리고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올 수 있게 적절히 상수를 만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일반항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잖아. 네 번째 이야기. 자, 세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 사실 요거만 띡 보고 나면 뭐 이거 도대체 왜 배워? 라고 얘기할 건데 이게 나중에 합의 표현에서 보면 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미 한번 얘기해 놓고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세 개의 숫자가 있어. X라는 수가 있고 Y라는 수가 있고 Z라는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Y에서 X를 뺀 값이랑 Z에서 Y를 뺀 값이 서로 똑같겠지. 뭐로 같을까? 공차로 같을 거야. 맞아? 왜? 여기다 공차 더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 공차 더하면 얘 나오는 거니까 뺀 값은 서로 같을 거라고. 그럼 이때 얘는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Y를 이쪽으로 넘기면 2Y고요. X를 넘기면 X 플러스 Z가 되겠지? 그럼 자 볼게. 이 둘이 더한 건 이거 2배랑 같은 거래. 맞아?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나누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랑 같은 거래. 이거 무슨 표현일까? 평균 표현이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값이 나오는데 이 둘의 평균이 가운데 있는 수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평균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수열에서 다루는 얘기니까 평균이라는 말 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등차 중항. 등차 수열에서 세 개가 연속으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그때 가운데 있는 항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양 끝에 있는 친구를 더해서 2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끝.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들을 나열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고. 근데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 별로 할 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더 할 거야. 합의 기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당연히 첫 번째부터인 거야. 무조건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줘라고 하면 우리는 n이 변수인 거지. 맞아? 그래서 당연히 n만 표현이 되는 문자로 이야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 S20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싸그리 다 더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럼 S15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싸그리 더하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S2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세요. 라는 뜻이겠지. 그럼 마지막 S1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S1은 뭐와 같다? A1과 같은 값입니다. 수열 AN에서. 됐어요? 얘는 첫 번째 항과 같은 뜻.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싸그리 다 더해줘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이제 S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열을 쭉 나열한 다음 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SN 빼기 SN 마이너스 무슨 뜻일까? SN 빼기 SN 마이너스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등차하는 별개로 모든 수열이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야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싸그리 더해주세요지. 맞아? 왜 혼자 끄고 지랄이야? 왜 이래? 왜 혼자 꺼졌어? 됐어? 그럼 얘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그럼 얘를 다시 관찰해보면 이런 표현이겠네. SN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써서 저기 n-2번째 그 다음 n-1번째 그 다음 마지막 n번째까지 싹 다 써서 더하라는 얘기일 거고, 두 번째 SN 빼기 1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n-2번째 그 다음 n-1번째 여기까지만 더하라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뺐대. 뭐 남을까? n번째 항만 남겠지. 맞아? 그럼 이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 n번째 항을 의미한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때 n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만 적용이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n자리엔 2 이상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야. 이유는 n이 1이 되면 얘가 뭐가 돼? S0이 되는 거지. 그럼 S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거지. 여기서 문제 0번째라는 항이 우리한테 존재해?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나열했잖아. 그럼 자연수가 아닌 수를 대입한 값은 존재하나 안 한다? 안 한다. 정의되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우리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낼까? 여기 써놨네. 뭐로 표현해? S1. 그게 첫 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따로,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의 규칙을 따로 언급하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방법이 없어. 이거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등차 수열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얘기하러 갑니다. 지금이요.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 너. 왜 혼자 왜 그래? 응. 자, 등차 수열의 S. 자, 등차 수열이야. 볼게. 자, 봐봐.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자, 등차 수열입니다. 그 SN을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쭉 쓰겠죠. n번째 항까지. 맞아? 근데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항이라는 표현보다 첫 번째 항, 그 두 번째 항이라는 표현보다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네요. 맞아?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더하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쭉 나열해서 저기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를 더하네. 얘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 표현이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거를 내가 싸그리 다 더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아유 힘드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얘를 한 번 더 씁니다. 똑같이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지. 순서를 뒤집어서 쓸게.
저 뒤에 거부터 앞에다 쓸게. A1 더하기 n-1t. 됐죠? n번째 항 먼저 썼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 n 빼기 1번째가 오겠지. n번째 바로 앞에는 n 빼기 1번째가 있었을 거 아니야, 순서상. 맞아? 걔는 첫째 항에다가 n-2t가 되겠죠. 공차 하나 빼면 되니까. 여기다 공차 더하면 n번째 항, 빼면 n 빼기 1번째 항. 맞아?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저기 마지막에는 첫 번째 항만 뽕 남을 거라고. 자, 여기서 문제. 이 둘을 더해버리면 좌변은 SN이 몇 개? 2개죠. 맞아?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돼. 자, 얘하고 얘를 더할게. 둘이 더할게. 그럼 이렇게 된다. 2A1 더하기 n-1t가 된다. 됐지?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더할게. 자, 이 둘이 더할게. 그럼 A1이 몇 개? 2개. 근데 여기 n 빼기 2d였죠? d를 하나 더했지? 그럼 뭐가 돼? 그럼 얘 똑같은 게 또 나왔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는 공차를 하나 더해줬지? 여기서는 공차를 하나 또 빼주겠지? 어쨌든 더하면 뭐가 돼? 같은 값이겠지? 그럼 저기 마지막에는 이 둘이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 같은 값이겠지? 맞아? 그럼 이 같은 값이 몇 개 쓰고 더한 거야? 자, 여기 몇 개를 쓰고 더한 걸까? n개.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얘가 몇 개 나왔다? n개 나왔을 거라고. 그럼 같은 수를 n번 더했어. 우리가 곱셈이라는 표현을 쓰죠. 얘 곱하기 n. 맞아? 그럼 결론. SN은 2분의 n 2A1 더하기 n-1t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됐죠? 이 가로 안에 있는 2A1 더하기 n-1d 얘는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더한 값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야. 이때 이 a는 그냥 첫 번째 항, 초항, 첫 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은요,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항. 여기선 마지막 항이 누구였어? n번째 항. 그래서 라스트 항, 첫 번째 항하고 라스트 항, 끝항 더한 다음에 n 곱해주고 2로 나누면 돼. 하나 더. 이 n은 뭐였죠? 항의 수였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줘. 항 몇 개 더한 거야? n개. 됐음?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와요?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이 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값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렸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볼게. 방금 말했듯이 이 SN의 변수는 누구? n. n. 맞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자리에 10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15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변수가 n이었거든. 자, 여기 n 보이죠? 여기도 n이 보이지? 이걸 전개해 볼게.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일까? 2차식이 될 거야. 그럼 이거를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고 또 얘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게. 자, SN은 2분의 자, 일단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좀 정리할게. 여기 참고로 A1을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귀찮아서. 첫 번째 A라고 그냥 얘기할게.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N에다가 자, 가로 안에서는 ND 마이너스 D 플러스 2A 이렇게 남았을 거야. 전개했음. 괜찮죠? 또 전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n 제곱 나오겠죠? 앞에 계수 누구 있어? 2분의 d가 보이겠네. 2분의 d n 제곱. 그 다음 요거 n 싹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분의 2a 빼기 d n. 맞아?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SN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 상수항이 없는 이차식.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관찰했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됐다? 얘는 어떤 수열이었던 거야?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해 놓은 식이었던 거라고. 따라옴. 두 번째. 이때 2차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써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죠. 공차 절반. 맞아? 공차의 절반 값을 의미할 거야. 그리고 상수항은 없을 거야. 그럼 우린 당연히 알고 있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야. 이때 n제곱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공차의 절반. 그럼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에다 2를 딱 곱하면 공차가 되겠네. 맞아? 납득이 돼? 두 번째,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S1, 1을 대입한 값 말해주면 되겠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1 넣으면 그냥 나오는 값 상수 상관없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돼. S에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근데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1차식이야. 너네한테 이런 문제를 낼 거라고. 여기 등차 중앙 표현은 지우고 말해줄게요. 자, 봐봐. 예를 들어 일반항을 줬어. 4n 플러스 3이래. 이거 무슨 수열일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일 거야. 첫 번째 항 누군데? 7. 맞아? AN이라는 수열을 줬지? 그럼 두 번째 SN을 줄 거야. 2n제곱 플러스 3n이래. 얘는 어떤 수열의 합인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일 거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됐거든. 그럼 SN으로 표현됐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하면 자, 2차 앞에 있는 개수 얘가 뭘 의미한다고? 공차의 절반이라며. 그럼 여기다 뭐 하면? 2를 곱해주면 공차가 되겠지. 그럼 뭔데? 4n. 맞아? 그 다음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되겠지. 1 넣으면 몇 나와? 5. 그럼 얘도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누구 붙여? 1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어? 받아들여? 연습하셔야 될 거야. 자, 그럼 문제가 있어. 야, 다음 수열 AN이 4n 플러스 3이래. 다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해줘라고 하면 우리는 2차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럼 2차 앞에 개수는 누굴까? 2n제곱. 맞아? 그 다음 여기 1 넣으면 몇 나와? 그럼 여기도 1 나오면 7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뒤에 누구 붙이면 돼? 5n. 왜? 상수항 없으니까. 됐어? 그러면 다음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 일반항과 SN, AN과 SN이 좀 독특하게 1, 2차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수투 배우시는 분. 수투 배우고 있다. 네. 선생님, 이거 일반항 구하기 좀 어려워요. 미분해. 얘 미분하면 4n. 됐지? 됐죠? 2차 미분하면 1차. 맞지? 미분 배웠어요? 넌 안 배웠어요? 네, 이런 표현도 얘기해 봅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게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등차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수열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등비 수열을 얘기할 겁니다. 등비 수열이 뭐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면 우린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특정한 어떤 값을 곱하는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얘를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R은 어떤 상수예요. 이때 이 곱해지는 R을 우리는 공비라고 부를 거야. 공통된 비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주면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주면 나올 거라고. 맞죠? 그럼 여기 좀 볼게. 뽕뽕. 세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럼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두 개 곱해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올 거야. 다시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하면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개? 세 개 곱하면 나올 거라고. 맞아? 등 차수열에서는 서로 떨어진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네 개를 더한다는 표현이었지.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가고 싶어. 그럼 공비를 몇 개? 세 개. 떨어진 칸수만큼 공비를 곱해주면 될 거라고. 납득이 돼? 뭐 쉽게 납득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 곱해? 세 번 곱했다고. 뭐가 납득이 안 돼? 1에서 4까지 몇 칸? 그래, 공비 몇 개? 곱하면 된다고. 죽을래? 왜 그래? 돼, 안 돼? 갑자기? 왜 그래? 머리 5대5 가르마 뭐야? 뭐야? 5대5 가르마 뭔데, 씨, 뭐야? 자, 돼? 헷갈렸어? 뭐가 헷갈렸어? 응.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0 곱하기 4다? 아, 이렇게 헷갈렸다고?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아, 그치, 그런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치? 이거 아닌 거 알지? 그래서 순간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거지 지금? 그치? 스스로한테 얘기한 거지? 이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맞는 거 맞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도 이해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 그럼 볼게. n번째에서 k번째를 나누면 뭐가 남을까? 자, 네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주면 뭐 남아요? R 두 개 남죠? 네 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줄게요. 뭐 남아요? R 세 개 남죠? 네 번째에서 세 번째 항을 나눠줄게요. 그럼 뭐 남아요? R 한 개 남죠? 그럼 n번째를 k번째로 나눠볼게요. 뭐 남을까요? R이 몇 개? n-k이게 남겠죠? 맞아? 어차피 지금 이렇게 썼던 거를 분수 형태로 바꾼 거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n이 k보다 클 때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n번째 항은 k번째에다가 r을 n-k에게 곱하면 된다. 라는 거고 이때 k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뭐 당연한 거죠. 1을 넣어버리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되지.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n-1제곱이 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개해서 1차라는 말을 막 했거든. 근데 등비 수열은 딱히 전개해서 정리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볼 거야. 참고로 여기 변수가 누구야? n이죠? n이 어디 있어요? 지수에 있죠? 얘는 어떤 함수? 지수함수. 이때 공 B는 미시입니다. 받아들여? 미시입니다. 받아들여? 이 지수함수에서의 밑이 공 B를 뜻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 자, 계속 갈게. 두 번째. 이때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는 등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거잖아. 자, y에서 x를 나누면
뭐 남아? 공비. 당연히 Z 나누기 Y도 뭐가 될까? 그럼 둘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쓱쓱 곱해주시면 Y제곱은 뭐와 같다? XZ. 다시 말해서 둘이 곱한 값은 가운데 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뭔데? 기하평균. 맞아? 그럼 등차 수열에선 산술평균이 나왔고, 등차 수열에선 산술평균이 나왔고, 등비 수열에선 기하평균이 보이는 거네. 맞아?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 고등수학 하에서 산술기하평균 관계 보잖아.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 딱 막힐 거야. 마지막쯤 와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주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와. 산술기하 쓰니까. 그럼 우린 지수함수 때도 봤거든. 안 봤나요? 넓이의 최소, 합의 최소 이런 거 안 봤나요? 몰라. 아무튼 볼 거니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웬만하면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비중앙. 중항. 중앙 아니고 중항.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 끝의 기하평균 값이야. 됐죠? 이런 표기로 관계를 하나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등비는 더 간단해. 등비수열에 SN 표현.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할 거야. 근데 걔가 만약 등비 수열이었다면 어떨까? 자, SN 써볼게. 등차랑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도입은. 자, SN 써볼게요. 첫 번째 항 그냥 A라고 쓸게. 두 번째 항은 AR. 그 다음 세 번째 항 AR 제곱. 맞아요? 쭉 쓸 거야. 몇 번째 항까지 써? n번째 항까지잖아. 그럼 n번째 항 뭔데? AR에 n-1제곱이겠죠? 그럼 봐봐. 요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까? AR에 n-2가 있었겠지? R을 계속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때 내가 얘를 한 번 더 쓸 거다.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봐. 그냥 쓰지 않고 이 등비수열의 공비인 R을 곱해서 쓸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처음엔 A가 아니라 AR이 되겠지? 그 다음 얘는 AR 제곱이 되겠지? 얘는 AR 세제곱 되겠지? 그럼 얘는 AR n-1제곱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가 돼? 얘가 되겠지? 둘이 뭐 할 것 같아? 당연히 빼버리죠. 그럼 빼버리면 좌변 이렇게 됩니다. SN에서 R 곱하기 SN을 뺀 값은 같은 거니까 없어지죠? 없어지지? 없어지지?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누구 남았어? A랑 마지막 빼기 AR의 N제곱. 얘 남았는 거지? 됐어? 자, SN 앞으로 묶어놓을게. 그럼 남은 건 1 빼기 R. 맞아요? A 앞으로 묶어줄게. 남은 건 1 빼기 R의 N제곱. 맞아? 왜? 지금 일어나? 그럼 결론. 양변에 1 빼기 R을 나눠주시면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미쳐버리겠죠? 네,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입니다. 하나 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뭐 한 거야?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됐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와. 단 얘는 R이 1이 아닐 때. 왜? 분모에 0 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R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비가 1이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 3이었어. 두 번째 항 뭐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래. 뭐야?
3n. 됐어? 그럼 얘를 굳이 내가 이런 공식에 넣고 돌릴 필요가 없잖아. 같은 수를 계속 썼는데 못 알아 해.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공식에 넣고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와. 여기서 R이 뭘 의미해요? 공비. N은 뭘 의미해? 한계수. A는요? 첫 번째야. 됐음? 1-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 혹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쓸 거야. 두 개를 내가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R이 1보다 크면은 얘를 쓰세요. R이 1보다 작으면 얘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모가 양수로 나오니까 부호 틀릴 일이 없어질 거거든. 꼭 부호 마이너스인데 그거 놓치고 썼다가 부호 틀려갖고 막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봐서 그래.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교재도 마찬가지 두 가지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되겠음. 그래서 등비는 사실 말할 게 딱히 없어요. 등비 수열에서의 SN을 관찰하셔도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가 누구? N이죠? 맞아? 변수가 N이죠? N 어디 있니? 지수 자리에 있지? 얘 무슨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인데 이 N 밑에 있는 애가 뭐가 돼? 공비. 됐음? 그래서 일반항이 써져 있는데 얘가 지수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SN이 써져 있는데 얘가 또 지수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일단 냄새는 쓱 맡고 들어가는 거지. 등비수열인가 보다. 일반항 구해줘. n번째 항 구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N을 던져주고 야 AN 구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SN에서 SN-1을 뺀 다음 AN을 구하겠지?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를 먼저 알려주고 등차 얘기한 거야. 맞아? 그래서 등비 수열인 것 같아? 같아? 그럼 한번 해봐. SN에서 SN-를 빼봐. 그럼 AN이 나올 거야. 얘는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항상 S1을 따로 구해서 얘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납득이 돼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필요할 거야. 지금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필요할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홀수 번째 항들만 좀 더한다거나 아니면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한 네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부터 한 10번째 항까지 더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민지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런 경우들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를 고민해서 SN이라는 기호보다 조금 더 확장된 합의 기호를 갖고 올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시그마. 시그마를 쓸 땐 꼭 세 가지 요소를 맞춰주셔야 돼요. 시그마 변수의 시작하는 점, 시작하는 값부터 끝나는 값까지 어떤 애에다 넣을 건지. 변수가 세 가지야. 시그마의 변수는 K입니다. 그 K는 누구부터 넣을 거냐? 1부터 넣어서 N까지 쓸 거야. 1부터 N까지를 쓸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더할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됐음? 여기다가. 그럼 K 자리에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A1이겠죠? 2 넣으면요? A2겠죠? 그 다음 3 넣으면 A3겠지? 어디까지 넣어? 다음 시그마 기호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를 내가 만약에 K가 아니라 이 K라고 바꾸면 K에 1 넣으면 몇이야? A2죠? 2 넣으면 A4죠? 3 넣으면 A6이죠? N 넣으면 A, 2N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뭔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서 2N번째, 짝수 번째 있는 놈들만 싹 다 더하라는 얘기겠지. 납득이 돼? 그럼 여기를 만약에 2K 빼기 1이라고 하면 홀수 번째들만 싹 다 더해라는 말이겠지. 여기 하나 더. 다시 여기를 K라고 썼는데 이번에 여기 K에 5부터라고 썼어. 그럼 누구부터 더해라? 5는 값.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7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 있는 문제 몇 개만 풀고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인 시그마 표현입니다. 자, 표현만 보여드렸고요. 다시 갑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있는 유형 문제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좀 빨리빨리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많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자,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자, 등차 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1이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를 더한 게 26이라고 하였을 때 그때 1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더한 게 26이래. 이 사이에 몇 번째 항이 껴있음? 그럼 여섯 번째 항이 몇이라는 걸까? 13. 그럼 두 번째 항이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13이래. 그러면 또 얘기해 볼게.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뭐 남을까?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몇 칸이야? 몇 칸이야? 4칸. 아, 2부터 6까지 4칸이잖아. 공차 몇 개 더했다? 공차 4개 차이 날 거야. 따라와. 그럼 결론. 13에서 1을 빼면 몇이에요? 12죠? 그럼 D가 몇이다? 공차가 3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 맞아요? 여기다 2 넣으면 1 나와야 돼. 맞니? 두 번째 항 1이니까. 몇 나와요? 뒤에다 몇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5. 됐지? 2 넣으면 두 번째 항 1 나오죠? 왜?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10번째 항 몇입니까?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아씨, 왜 이러지 계속? 뭐가 이상한데? 뭐 이상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럼 이 얘기죠. 이 둘이 더한 거 몇이야? a 플러스 4를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2a가 나와 라는 말이겠지? 4a죠? 넘어가면 3a가 4라는 거지? a는 몇이다? 등차 중앙 표현이네요. 3분의 4.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형 3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6이고 일곱 번째 항이 31일 때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자, 봐봐. 뿅. 일곱 번째 항, 두 번째 항 나와 있죠? 그럼 일곱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누구 남아? 5D 남죠? 얘가 31이고 얘가 6입니다. 빼면 몇인데요? 25죠? 그럼 D가 몇이었다? 5였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5n. 2 넣으면 6 나와야 되지 두 번째 항? 그럼 2 넣으면 6 나와야 돼. 뒤에 누구 붙여? 이게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따라와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때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이 앞에 누구 쓰면 돼? 공차의 절반 2분의 5n제곱. 맞아? 그 다음 1 넣으면 몇 나와? 1 나오지? 그럼 첫 번째 항 1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뒤에 누구 붙이면 될까? 2분의 3 n을 붙이면 되겠지? 됐지?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그래서 여기다 누구 넣은 값? 12 넣은 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12 넣은 값 2분의 5에다가 12 제곱값 144 2분의 3에다가 12를 곱한 값 똥똥똥똥 약분하면 7, 24, 2 7, 5, 35, 360 뽕뽕뽕뽕 6, 6, 3, 18 그럼 몇이야? 34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예를 보면서 이런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등차 수열 합이네.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 2분의 한 개수가 12개. 됐죠? 그리고
첫 번째 항 1 넣으면 나오는 값 1. 12번째 항 12 넣으면 나오는 값 12 넣으면 몇 나와? 56. 약분하니까 6 곱하기 57이요 라고 말해도 되겠죠? 맞아? 값은 같겠네요. 뭐래도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의 합구하는 공식 2분의 n a 플러스 l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거기에 지금처럼 2차식으로 바로 써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제 또 가봅니다. 4번 문제. 요거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다음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요렇게 표현됐습니다. 몇 차식? SN이 2차식이야. 얘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 더한 거였어. 맞아? 그럼 보자마자 바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 공차 몇이었을까? 2. 1 넣으면 2 나왔죠? 얘도 1 넣으면 2 나와야 되지? 1 넣으면 몇 나와? 맞네. 그럼 끝.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SN에서 SN-1을 뺀 게 n번째 항입니다 라는 표현. n이 2 이상일 때.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SN이 뭐냐? 문제도 줬어. n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SN-1은 뭐냐? n 대신에 n-를 넣어버리면 돼. 됐지? 이 둘이 빼면 그게 AN이라면서. 맞니? 그럼 뺀값을 관찰해 볼게요. 자,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 n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2n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n이지. n에서 마이너스 n을 뺐다? 그건 뭐야? 2n.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 여기 빼기 1 없어지지? 없어졌지? an 나왔네. 단,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클 때.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항상 S1 값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이게 첫 번째. 근데 얘는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얘 나왔잖아. 그럼 내가 굳이 이걸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1 넣은 값이 첫 번째 항이랑 같은 건데? 에이, 그럼 그냥 다음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다 보다 라고 쓰자는 거야. 이거를 확인하고 쓰셔야 돼. 만약 여기다 1을 넣었는데 첫 번째 항이 안 나왔다. 그럼 이거 일반항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세트로. 첫 번째 항은 얘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입니다. 라고. 따라와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 갑니다.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아이씨, 그럼 이거 그냥 이거 첫 번째 항 2, 20 더하면 22 끝 됐잖아. 뭐 이런 거지 뭘. 넘어가. 뒤로 가요. 자, 유형 5번입니다. 등비수열. 이상이 괜찮니? 네. 힘들어?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다들 힘내. 첫 수업이잖아.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24라고 했어. 그 말은 자, 봐봐. 다섯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몇 칸? 3칸. 그럼 공비 몇 개? R 세제곱만 남겠지? 얘가 24고 얘가 3이었잖아요. 약분하면 몇입니까? 8. R 세제곱이 8이래. 그럼 R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죠. 세제곱하면 8 나온 건 3개 있지만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수를 곱했어야 되겠지. 됐어요? 자, R이 2입니다. 그럼 자, AN.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에 2에 n-1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항이 3이래요. 2 넣으면 3 나와야 된대. 자, 이제 2 넣어볼게요. 몇 나와? 2죠? 누구 곱하면 3 나오는 거니? 그럼 첫 번째 항이 2분의 3이었네요. 뭐 2 나눠주면 되는 거지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7번째 항이죠. 7 넣으면 되죠? 2분의 3에다가 2의 몇 제곱? 6제곱. 약분하니까 2의 5제곱. 그럼 2의 5제곱. 32
에다가 3을 곱한 값 96 답이겠네요. 끝.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다음 6번 문제 넘어갈게요. 이 4개의 수가 있는데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이때 양수 A, B에 대해서 둘이 더한 값을 좀 말해달래. 잠깐만.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친구 이 3개가 등비수열이니까 이 둘이 곱하면 27 곱하기 3은 뭐와 같다? A의 제곱과 같다. 맞니? 그래서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가운데 게 나온다. 기하 평균 표현. 이런 표현일 거고.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27 제곱은요. AB 곱한 값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계속 갑니다. 얘 몇이에요? 81. 제곱해서 81 나오는 A는 누구? 양수니까 9. 그러면 이건 9B잖아, 9B. 그럼 B는 누구겠니? 9를 나눌게요. B 누구야? 80. 맞아? 맞아요? 자, 여기서 또 무슨 계산하는 거냐, 이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3의 6제곱이죠. 거기서 9를 나누니까 3 2개 지우는 거지. 3의 4제곱 몇이야? 맞잖아. 됐잖아요. 지수에서 우리 계속 연습했던 게 이런 거잖아. 그치? 됐어요. A, B 구했습니다. 더하세요. 답입니다. 90. 다음 문제 넘어가요. 7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한 이야기. 자, 세 번째 항이 10이고 여섯 번째 항이 96인 수열이 있습니다.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네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 잘렸네.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SN 등비수열입니다. 합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한 개수 아니면 R-1분의 A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이 10이고 여섯 번째 항이 96이래.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남을까요? R 세제곱 남겠지? 그럼 96을 12로 나누면 몇입니까? 8. 그럼 R은 몇이었다? 2였다. R이 2였어요. 세 번째 항은 12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이었을까요? 3. 됐어? 세 번째 항은 뭔데? 첫 번째 항에다 공비 2개 곱한 거잖아. 4 곱한 거잖아. 괜찮아? 결론. SN은요. 자, 요거 쓸까요? 요거 쓸까요? 요거 쓰겠습니다. 2 빼기 1분의 첫째 항 3.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8 넣으면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 몇이에요? 256. 1 빼면 255. 3 곱하기 225. 끝자리 5로 끝난, 다 5로 끝나네. 네. 6, 3, 6, 6, 6. 3이 6, 3이 6, 3, 5, 15. 6, 6, 7, 5? 6, 7, 5? 아닌데? 잠깐만, 255. 255. 그러면, 자, 3, 15, 3, 6, 7, 7, 7, 3, 30, 30, 3, 7, 7. 765? 765?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 그 밑에 보시면 원리합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원리합계를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없어졌냐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경제수학 쪽으로 옮겨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2, 수1 공부할 때는 굳이 원리합계까지는 잘 얘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유형 8번은 넘어가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문제 중에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가 16번 문제 있을 거야. TV를 사는데 260만 원짜리를 사려고 좋은 거 사나 보다. 24개월 동안 뭐 저금을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문제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서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핑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4번 같은 문제들을 좀 보면 54페이지야. 4번 같은 문제들 보면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 마이너스 3하고 40 사이에다가 숫자 10개를 채워 넣겠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이 첫 번째 써져 있는 숫자다. 그치? 그럼 저기 41은 몇 번째 숫자일까? 12번째죠. 됐죠? 민성아, 너하고 나 사이에 10명의 학생을 갖다 넣을 거야. 네가 첫 번째면 나는 몇 번째니? 12번째. 다 12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41은 당연히 몇 번째 숫자야? 12번째 숫자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이 마3이고요. 12번째 항이 41인 등차 수열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고 공차도 구하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1에서 3을, 마3을 빼주면 공차가 몇 개? 11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괜찮아? 시훈아 괜찮니?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핑김에 보시면 6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저 세 개의 숫자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거든. 사실 첫 번째 6번에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x제곱 30, y제곱이 등차 수열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60이다. 그쵸? 근데 저 두 번째 있는 애죠. 로그 2의 y와 플러스 1을 더하면 몇이다? 로그 2의 x 2배죠? 그럼 뭐야? 2 로그 2 x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겠네. 결론은 뭐야? 로그 표현 나와서 그래. 참고로 밑이 2인 로그예요. 여러분들이 6번 문제에서 2라는 숫자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로그 2의 4입니다. 맞죠? 그래서 2라는 숫자를 그냥 로그로 똑같이 바꿔주신 다음에 등차 중앙 표현을 해주시면 네, XY 관계식을 또 하나 뽑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시 보세요. 우측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5하고 42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숫자 몇 개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럼 5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42는 몇 번째 항이니? 9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 알고 9번째 항 알고 있을 때 등 비수열이죠? 맞아? 그때 A1, A7. A1이 몇 번째 항인 거야? 두 번째 항. A7은 몇 번째? 8번째.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항과 8번째 항을 곱한 값이라고 보면 돼. 선생님 A1이면 첫 번째 항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려는 관찰하는 수열에서는 얘는 두 번째 써있으니까 두 번째 항인 거잖아. 그죠? 이해됨?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보시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요. 네. 자,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입니다. 56페이지.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래, 시그마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자. 다음 수업 때 마무리하고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다음 수업 때 해보면 되겠다. 자,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다음과 같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체는 어렵진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쭉 어떤 애들이 규칙 갖고 더하고 있을 때 그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거든. 합이라는 표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시그마 n은 2부터 5까지 an 무슨 뜻? A2, A3, A4, A5 이거 싹 다 더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 개를 쓰셔야 됩니다. 시그마 변수에 누구부터 넣어서 누구까지 넣을 건지
됐죠? 어디다? 여기다가. n이 보이네요.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그마 n은 2부터 4까지 5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n에다가 누구부터? 2부터 넣어서 4까지 싹 다 더하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2 넣으면 10 더하기 1, 11 3 넣으면 16 4 넣으면 21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아니면 시그마 K는 1부터 2 조금만 써야지 4까지 5 또 5야 씨 마이너스 2K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 K 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2 3 4 능값들을 다 뭐해라? 더해라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납득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3x K에 누구부터? 1부터 7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해라. 그쵸? 자, 여기다가 K 자리에 1부터 넣을 거예요. K 1 넣으면 몇이에요? K에 1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으면 몇이에요? 3 넣으면 몇이에요? 7 넣으면 몇이에요? 3x를 몇 개 썼어요? 7개 써서 싹 다 더했죠? 21x. 그럼 여기서 문제. 에?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에다 누구 넣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막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fx가 있습니다. x에다 누구 넣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계속 쓰겠지? 값들을 더해서 그 값들을 쭉 체크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지? 여기 x가 있어? 없지? 그럼 못 그리는 거야? 아니죠? 이런 애 뭐라고 불러? 상수함수. x에 누굴 넣어도 계속 5로 일정한 값이 나올 거야. 받아들여? 그럼 여기가 5a면 x에 누굴 넣어도 5a가 나오는 상수함수. 맞아? 그럼 마찬가지. k에 1 넣었어. k가 있어? 없지? 그럼 우린 얘를 뭐로 인지하면 돼? 상수함수로 인지하시면 되죠. 됐음? 함수값을 나열하는데 그 함수가 상수함수인 거야. 1 넣어도 3x, 2 넣어도 3x, 3 넣어도 3x, 7 넣어도 3x. 됐음? 그것들을 뭐 하라고? 싹 다 더하라고. 되니? 납득이 돼? 그러면 이때 우리 시그마 성질을 좀 정리를 해볼게. 앞에서 사실 봤거든? 예시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봐봐. 시그마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할게. 변수를 K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N번째 한까지 더할 거거든. 근데 N부터 N까지라고 하면 그냥 N 등값 하나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변수를 K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리고 여기는 AK 뿅 쓰겠습니다. 더하기 BK 뿅 쓰겠습니다. 뽕뽕. 자, 일러보세요. 몇입니까? A1, B1. K에 1 넣을까? 2 넣으면요. A2 더하기 B2. 3 넣으면 A3 더하기 B3.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을 뭐 할 거야? 쭉 더하면 되는 거야. 맞아. 이거 더하고 1 넣을까? 2 넣으면 얘 써서 더하고 마지막 N 넣으면 이렇게 더하겠지? 되니? 그럼 여기 입장에서 봐봐. A1, A2, A3, A4, AN 얘네 싹 다 하는 거, 싹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나 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시그마 K의 1부터 N까지 AK 이거 싹 다 더하세요. 됐지? 그럼 그 다음 B1, B2, BN까지 싹 다 더했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것도 싹 다 더하세요. 그것들을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돼요? 납득이 돼?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야 이거죠? 시그마 안에 이렇게 둘이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각각 나눠서 더한 값들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맞아? 다 푼 다음에 앞에 것끼리 더한 거, 뒤에 것끼리 더한 거 쓰면 되니까. 그럼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여기도 바뀌겠지.
여기도 바뀌겠지. 맞아? 그럼 앞에 있는 거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하고 B1부터 BN까지 싹 다 더한 거를 뭐 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자, 계속 가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에이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K에 1 넣으세요. 누구까지? N까지 싹 다 더하세요. 이거죠?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어디까지? C 곱하기 AN까지.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지? N이 공통인수로 다 있잖아. 그럼 이거 N 앞으로 묶어버려. 아니, 미안해. C죠? C가 공통인수로 다 있잖아. 그럼 C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버리면 남은 건 누구? A1, A2, AN 더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냥? 맞아? 시그마 변수가 아닌 어떤 문자를 곱하거나 숫자를 곱한 상황이라면 이걸 앞으로 빼서 써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납득이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BK. 그럼 곱하기로 시그마가 써져 있어.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 이라고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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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거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얘는 안 돼. 더하기 빼기로 써져 있는 건 각각 해도 돼. 상관없어. 실수배 곱하는 거 앞으로 빼든 안에 넣든 상관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대신에 이렇게 둘이 곱한 걸 더하라는 상황에서는 각각 더한 값을 곱하는 걸로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거야. 그 이유는 왼쪽은 이거잖아. 1 넣으면 A1, B1 2 넣으면 A2, B2 3 넣으면 A3, B3 근데 오른쪽은 얘가 의미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B1, B2, B3이고 이 두 개를 곱한 값이랑 얘랑 같을 리가 없거든. 맞아?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에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 합차 실수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 각각 하시든 한꺼번에 하시든. 하지만 곱하기로 써져 있는 경우는 네 맘대로 막 바꿀 수는 없을 거야. 됐죠? 곱하기가 안 되면 당연히 누구도 안 될까? 나누기가 안 되는 이유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할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가 안 되면 당연히 나누기도 안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56페이지에 시그마의 기본 성질 보시면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그래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번 동그라미죠. 선생님 K가 없는데요? 1을 넣어도 C, 2를 넣어도 C, 누굴 넣어도 C, C를 몇 개? N개 써서 더했어. 맞아? 이렇게 상수함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그 이외에 곱의 표현으로 된 것들은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요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 밑에다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옆에 자, 2개 문제 질문만 좀 해볼게요. 이거 질문하고 증명과정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를 더할 거야. 자, 얘 잘 봐. 1 넣으면 몇이야? 2 넣으면 3 넣으면 10 넣으면 이거지? 일단 시그마 표현이 나오면 어떤 수를 어떻게 더하는 건지를 항상 체크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나 이렇게 쓰는 거 귀찮은데 이거 뭔가 그렇게 못하러 써? 응, 맞아. 그래도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알고 있다는 거니까. 2번째,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이죠?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뭡니까? 2n 플러스 3이지? 맞아? k 대신 그냥 n으로 바꿨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반항을 알면 이 자리에 n 대신 k로 바꿨으면 되겠네. 왜?
K 자리에 1부터 넣을 거니까. 됐지? 자, 일단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어. 2n 플러스 3이라는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 1 넣었을 때부터 10 넣었을 때까지 더하래. 그럼 다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다 쓴 다음에 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S10을 바로 구할 거야. 자,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분의 항이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8.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몇이야? 140. 그쵸? 아니면 야, 일반항 내가 알았어. 나 Sn 그냥 구해볼래. Sn을 구할 수 있죠? N 제곱 2차 배계수 몇이에요? 1일 거야. 왜? 공차의 절반이 오니까. 1 넣으면 몇 나와? 5 나와야 되지? 그럼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 4n을 붙이면 되겠죠? 됐지? 여기다 누구 넣으면 돼? 10 넣으면 돼. 100 더하기 40.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야. 방금 했던 시그마 성질에 의하여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라고 끊어볼 수도 있을 거야. 맞아? 하나 더. 여기는 앞에 2는 실수배 앞으로 뽕 뽑았을 수도 있을 거야. 됐음? 자, 얘가 몇인 거야? 1 넣어도 3, 2 넣어도 3, 10 넣어도 3이지? 3을 몇 개 썼어? 10개 써서 더했죠? 그럼 몇입니까? 얘는 30이야. 그 다음 여기죠? K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10 넣으면 1부터 10까지 합이죠? 몇인데? 55 곱하기 2 하면? 그래서 140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얘를 보면 이거 등차수열이야. 등차수 합관 공식 써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몰라 귀찮아 해버리는 경우에는 바로 지금처럼 성질을 이용해서 뜯어버린 다음 바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1부터 N까지 K 얘가 필요할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다. K에 1 넣으면 1, 2, 3 해서 마지막 누구까지 더하세요? 까지 더하세요.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바로 써버리면 2분의 항이 몇 개? N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N 플러스 1. 맞아? 그래서 이 자리에 10 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9. 10 곱하기 10 곱하기 11. 그래서 55.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구했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이 일단 있을 거야.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 너네한테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애인지 관찰하셔야 돼. K에 1 넣으면 얘 몇이에요? 1제곱. 2 넣으면 2제곱. 3 넣으면 해서 마지막 N 넣으면 1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입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안 배웠죠 아직? 맞아? 그냥 안 배울 겁니다 앞으로도. 그냥 어떤 제곱인 수들을 쭉 써서 더해놨네. 규칙을 몰라? 알지? 그렇다고 이게 무슨 수열인지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왜? 내가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인지 말할 수 있는 건 배웠기 때문이죠. 지수함수예요, 로그함수예요, 삼각함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배웠잖아. 그럼 안 배운 함수 나오면 나도 모르겠지. 맞아? 마찬가지 나도 모르는 어떤 수열이 있는 겁니다. 됐음? 등차와 등비 말고 또 다른 수열이 있나 봐. 근데 이 값이 누군지 너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6분의 N, N 플러스 1. 얘랑 똑같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 옵니다. 2N 플러스 1. 왜 그렇게 나오나요? 증명과정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수업 시작하자마자 해줄 거야. 일단 외워놓으세요.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n세제곱까지 더한 값을 의미한다고. 얘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2분의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돼요. 첫 번째 거에 그냥 완전 제곱으로 관찰하시면 돼. 그럼 자, 너네들은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아피나야 씨가 쓰고서 야 외워 얘기했단 말이지. 다음 수업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릴 생각이고, 그걸 알려드리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 다음 수업 시작하자마자 뒤에 문제 쭉 풀어서 수학적 귀납법과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는 시그마 전까지죠. 5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느낌이 세야죠. 네, 토요일 날은 조금 늦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나도 바빠. 이제 막 시간 몇 개 안 남아서 바빠. 그래서 막 말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토요일은 조금 더 할게요. 네.